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 보면 또 다른 가치가 또 있었다라고 보고 이거 다 묶어 보면은 꼭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경제학적 비용과 그 편익을 분석하는 거하고 이런 그냥 우리 그 조직을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운영 이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남는 장사를 하겠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뭐 한 12조 그러니까 보통 한 지난 60년대 지난 4개대의 평균 한 36조 원의 투자를 했더라고요. 운영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36조 원 들었는데 파리 올림픽은 그것의 3분의 1만 쓰겠다고 해서 12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센강 굉장히 오염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센강 정화 비용 2조 원 같은 게 빠져 있죠. 이렇게 어떤 들어가야 될 비용은 안 들어가고 일부 계산 수익은 좀 더 과장 평가되는 인식되는 경제학자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내는 건데 대표님 말씀 맞다나 올림픽을 오로지 그 경제학적 비용 편익만 가지고 볼 것이냐. 88 올림픽은 경제학적 비용 편익보다는 좀 다른 차원. 엄청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뭐 한 단계가 아니라 세 단계쯤 업그레이드되는 뭐 그런 세 단계 업그레이드요. 한 단계 반인가요? 아니 완전히 뭐 이렇게 변곡점을 확실하게 굳힌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가 88년이니까 직장 다니다가 좀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을 미국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거 보는 형국이었는데 그때 보면 막 미국에서는 한국의 뭐 뒷골목이 약간 지저분한 거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한국 서울이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엄청 깨끗해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경제적 비용 편익에 분석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하든지 대한민국하고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70년대까지만 해도 GDP로는 북한이 더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국제 회의 가면은 한국이 늘 밀렸어요. 오죽하면 가봉 뭐 대통령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 역량에서도 이렇게 좀 밀렸었는데 88년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전 세계에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들의 제품이 무엇이고 하는 이미지도 확실하게 하고 뭐 굉장히 그 경제 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의 비용 편익 평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계산이 뭐 다른 것 같아요. 서울 올림픽위원회는 뭐 흑자라 이렇게 하고 로잔대 교수는 적자라 본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쭉 하셨는데 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적 비용 편익 분석할 때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냉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81년에 88 올림픽이 개최가 결정된 바덴바덴의 기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덴바덴의 기적. 그렇죠. 그때 일본 나고야라는 경쟁했는데 나고야가 당연히 개최 유치를 한다고 확실했는데 뒤집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치하는 과정부터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사실 또 이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들인 돈들이 이 공식적인 비용은 잡지 않는데 우리 경제학자들 그걸 비용으로 잡거든요. 비용이 좀 대조직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조직위원회는 국민 성금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뭐 지원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수입으로 보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게 수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세금 냈다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주는데 그 왼쪽 주머니에 오른쪽에 있는데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 국민들이 본인들이 쓸 걸 올림픽 조직위원회인데 그게 왜 부가가치 창출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 편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요인과
편익 요인 그 범위가 좀 경제학자와 그런 대외 조직위원회 판단하는 게 달라가지고 오차도 있고 뭐 이것 말고도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경제적 비용 편익이 전부는 아니더라라는 것도 있고. 이 얘기를 좀 바꿨어. 2024 파리 올림픽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뭐 평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2036년 여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으네요. 예, 아마 이번 파리 올림픽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뭐 배울 점도 있고 또 뭐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파리 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흑자를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상당히 비용 절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경기장을 안 졌습니다. 뭐 다 재활용이 아니라 활용 기존에 임시 시설 주고 나중에 그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흰 코끼리를 안 남긴 겁니다. 한번 뭐 재미삼아서 흰 코끼리란 말이 옛날 이 동남아시아 흰 코끼리는 원래 그 불교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떠받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그래서 이 흰 코끼리가 상당히 직정성을 모시거든요. 근데 태국의 고대 왕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신하가 있으면 흰 코끼리를 선물했답니다. 대왕 임금한테 흰 코끼리 선물을 받고 성스러운 동물이니까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온 재산을 다 해가지고 직접 먹여야 되다 보면 집안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림픽을 개최하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들이 다 나중에 그 애물단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그냥 돈 먹는 하마입니다. 치울 수도 없고 활용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안 남기려고 시설 안 지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아쿠아틱 수영장만 가지고 나머지 대부분 그냥 기존 시설 활용하고 이번에 야구 같은 경우도 종목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유럽은 야구 안 좋아하고 프랑스는 야구장 지었다가는 진짜 그 애물단지가 될 거니까 야구 같은 거 없애버렸거든요. 4년은 LA에서 합니다. LA는 미국은 야구장이 다 있잖아요. 도시마다. 거기는 야구가 다시 종목에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까지 상당히 안배를 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한 측면, 그리고 또 수익을 늘리려고 관광객들 많이 온다는 생각하게 뭐 지하철 요금을 한시적으로 2배 올린다든지, 그리고 또 선수단의 식자재의 80%를 프랑스 국내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되게 투덜투덜했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수익 창출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가 나는지 이렇게 했더니만 흑자가 나는지 최종 평가를 보면은 우리도 2036 서울 올림픽 물론 유치 서울 올림픽 아니고 2036 올림픽 유치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서울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시작해달라고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면 어떤 항목들이 비용의 편익에 들어갔는지 보면서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림픽의 경제학,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메모드급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고자 할 때는 올림픽 경제학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행사의 유치와 개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새만금 진탕에 빠진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사례, 또 세계적 창피를 당했었죠. 또 올 초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는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득이 실보다 많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건 정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왕에 유치했으면 가급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행사의 효과와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영리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더 잘 준비해서 이제는 좀 다른 올림픽, 다른 체육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